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친숙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을 헤쳐나갑니다. 하지만 종종 당신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경외하게 하고 우리가 가진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신비한 장소입니다. 오늘은 현실의 의문을 품게 만드는 20가지 미스터리한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와우 신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위치한 비기어라는 전파 망원경이 감지한 강력한 전파 신호입니다. 이 망원경은 외계 문명의 잠재적 신호를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인 제리 해머는 1977년 8월 15일 망원경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이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신호는 약 72초 동안 지속되었으며 궁수자리 방향에서 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호의 강도와 주파수는 그것이 외계에서 왔을 수 있음을 시사했고, 제리는 문서에 와우라고 쓴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신호를 다시 감지하려는 반복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신호는 재생되지 않았고,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신호의 원인에 대해 많은 가설이 제안되었는데 그 중에는 우주의 폭발이나 근처의 별로부터 분출이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외계 생명체가 우리와 의사소통을 시도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19. 과학에 따르면 공룡과 인간은 수백만 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굴벽화를 믿는다면 공룡과 인간이 공존했을지도 모릅니다. 앙코르와트 스테고사우루스 이야기는 1930년대 프랑스의 박물학자 장 레오폴드 니콜라스 프레데릭 퀴비에가 캄보디아의 고대 앙코르와트 사원벽에서 스테고사우루스 조각을 발견하면서 등장했습니다. 퀴비에는 선사시대 동물에 대한 연구로 유명했으며 그 조각은 스테고사우루스가 인간과 함께 살았을 수 있다는 증거를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 중 가장 이상한 부분은 스테고사우루스 화석이 앙코르와트 주변 지역이나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약 1억 5,500만 년에서 1억 5천만 년 전인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초식동물이며 앙코르와트 사원을 세운 크메르 문명은 약 2,000년에서 4,000년 전에 번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스테고사우루스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공룡은 훨씬 나중에 멸종했고 인간과 함께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화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동굴을 그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8.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환생 이야기 중 하나는 샨티 데비의 환생 이야기입니다. 전생의 샨티는 인도의 도시 마투라에 살았고 1925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루구디 데비라는 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샨티는 자신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루구디 데비의 삶, 가족, 집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많은 주목을 받았고 결국 인도의 영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눈에 띄게 되었는데 간디는 그녀의 이야기의 세부 사항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루구디 데비의 집 구조, 특정 가구, 심지어 여성의 가족과 친구들의 이름까지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 중 많은 부분은 마투라를 여행한 연구원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샨티가 묘사한 사람들과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루구디 데비의 생애 외에도 샨티는 자신의 죽음과 재생에 대한 경험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낡은 몸을 떠나 새로운 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17. 오스카는 2005년부터 202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미국 로드아일랜드의 요양원에 살았던 치료 고양이였습니다. 이 고양이는 말기 환자의 임박한 죽음을 예측하는 비범한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스카는 종종 죽음을 앞둔 환자들 곁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 그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스카의 행동을 관찰한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의 정확성에 주목했습니다. 오스카의 이야기는 다양한 뉴스 출처와 과학 기사에 등장하여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가 사람의 신체 화학 반응을 감지할 수 있는 강한 후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스카의 행동이 그의 예민한 후각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6. 일부 맥도날드 레스토랑에는 일반적인 2개 대신 하나의 황금 아치만이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유니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한 패스트푸드 체인의 경우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아치는 자금 부족 때문이 아니므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의문을 품게 만들 수 있지만 일부 맥도날드 매장이 단일 브랜드 디자인을 선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레스토랑 간판에 독특한 디자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맥도날드 간판이 생겨났으며 그중 일부는 더 전통적이고 다른 일부는 매우 파격적입니다. 15,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조지아주 엘버트 카운티에 위치한 화강암 기념물로 신비한 메시지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기념비는 1980년에 세워졌으며 각각 무게가 20톤이 넘는 4개의 거대한 직립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돌에는 다양한 언어로 새겨진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기념비는 원형 패턴으로 배열된 6개의 화강암 명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히브리어, 힌디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스와힐리어를 포함한 10개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책들에는 인류를 위한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의 목록이 들어있는데 이를테면 5억 명의 세계 인구를 유지하고 자연과 기술 사이의 균형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기념비는 음모론과 관련이 있으며 일본은 이것이 엘리트 개인의 비밀 그룹을 위한 선언문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조지아 가이드스톤의 기원은 그것을 지은 사람들의 신원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2022년 7월 돌 중 하나가 폭발로 파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는 기념물의 미래와 그 가능한 의미에 대한 새로운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14, 비디오 게임에서 NPC라는 용어는 플레이어가 아닌 게임의 프로그래밍 코드에 의해 제어되는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캐릭터는 종종 게임 세계를 채우고 플레이어에게 다른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NPC라는 용어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에 참여하거나 많은 감정이나 개성을 보여주지 않고 자동 조종 장치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게임 산업 외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개인들은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플레이할 수 없는 캐릭터처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실생활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상당히 섬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소셜미디어 및 기술의 부상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돌렸으며 이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참여하는 대신 가상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 스트레스와 재정 걱정과 같은 현대 생활의 압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소외되어 일종의 로봇 같은 일상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NPC라고 생각한 사람을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3, 1961년 9월 뉴햄프셔 시골을 운전하던 미국인 커플 베티와 바니 힐은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사건은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외계인 납치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하늘에서 자신들을 따라오는 듯한 이상한 물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계속 운전하는 동안 그 물체는 더 가까이 날아왔고 결국 그들의 차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검은 제복을 입은 인간처럼 보이는 형체 몇 명이 물체에서 나와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티와 바니는 자신들을 우주선에 태워 여러 가지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친 존재들이 회색 피부와 크고 비스듬한 눈을 가진 생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건 이후 베티와 바니는 악몽과 불안 등 다양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부는 자신들이 정말로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꽤 소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2, 메리 셀레스트는 1872년 12월 5일 대서양에서 표류한 유명한 버려진 배입니다. 이 배는 아조레스 제도에서 동쪽으로 약 640km 떨어진 데이그레이티아라는 영국 선박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아무도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메리 셀레스트는 뉴욕에서 이탈리아 제노바로 가는 길에 알코올 화물을 싣고 가다가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배의 발견을 둘러싼 몇 가지 이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배의 화물은 대부분 손대지 않았고 배에는 충분한 음식이 있었지만 배 구명정은 사라졌으며 배 펌프 중 하나가 해체되었습니다. 승무원의 실종 원인은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많은 추측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적과 거대한 바다 괴물의 공격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선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무엇이 그들이 단 하나의 단서도 남기지 않고 유령선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11,
허블 초디필드는 11일 동안 촬영된 우주의 작은 영역을 촬영한 획기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1990년 나사에 의해 지구 저궤도로 발사된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용하여 캡처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촬영된 가장 유명하고 심오한 천문학적 이미지 중 하나이며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 천체 중 하나로 여겨지는 수천 개의 은하를 드러냅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이미지는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행성에는 약 10,000개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많은 은하가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들의 빛은 수십억 년 전에 방출되었고 우주가 오늘날보다 훨씬 젊었을 때 허블에 포착되었습니다. 사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은하들은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 천체 중 하나로 간주되며 그중 일부는 빅뱅 이후 수억 년 후에 형성되었습니다. 10, 타우레드에서 온 남자의 이야기는 매우 신비로우며 이후 많은 논쟁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1950년대 초 한 남자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한 타우레드라는 나라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타우레드가 발급한 여권과 다른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공무원들이 그의 정보를 확인하려 했을 때 타우레드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상황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 남성은 구금되었지만 그는 결국 모든 소지품을 남겨둔 채 호텔 방에서 사라졌습니다. 타우레드에서 온 남자의 이야기는 이후 인기 있는 전설이 되었으며 종종 차원간 여행이나 평행우주의 예로 인용됩니다. 9, 수메르인은 메소포타미아, 즉 현재 이라크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간주되며 그들의 문화는 수천 년 동안 번성했습니다. 이 문명은 무역, 농업, 건축의 발전으로 유명했으며 복잡한 문자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아누나키는 고대 수메르 신화와 문헌에 언급된 신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수메르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아누나키 신들로부터 모든 지식을 받았습니다. 이 이론은 수메르인들이 이러한 신성한 존재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고급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나 꿈과 환상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이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고대 수메르 문화의 다양한 유물과 텍스트를 아누나키 신들로부터 고급 지식을 얻었다는 증거로 지적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지식이 수메르인 스스로가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 발전된 문명에 의해 그들에게 전해졌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8, 베르메하의 유령섬은 유카탄 반도 해안에서 떨어진 멕시코만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신비한 섬입니다. 이 섬은 16세기의 지도에 처음 등장했으며 크기는 약 80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의 선원과 어부들이 본 것으로 추정되며 19세기에는 멕시코 정부에 의해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이 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섬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많은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산 폭발로 인해 침몰했거나 허리케인이나 기타 자연재해로 파괴되었거나 멕시코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파괴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섬이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으며 선원과 지도 제작자의 상상력의 산물인 유령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7, 영상에 따르면 2009년 12월 18일 외계 생명체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비디오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CNN과 같은 공인된 출처에서 게시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는 피라미드 모양의 대형 항공기 모양 UFO가 크렘린궁 상공에 떠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물체는 몇 분 동안 공중에 떠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비디오에 매료되었고 그 물체가 무엇이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외계 우주선이라고 믿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비밀 군사 기술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UFO에 대한 최근 뉴스 보도와 목격의 오랜 역사를 감안할 때 이 비디오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6, 티무르 무덤의 저주는 14세기에 살았던 투르코, 몽골 정복자인 티무르의 영묘를 둘러싼 전설입니다. 영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이슬람 건축의 예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내 무덤을 여는 자는 나보다 무서운 침략자를 풀어놓을 것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역사가들이 무덤 도굴꾼이
무덤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신화라고 믿었습니다. 이 저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아무도 무덤을 열지 못하다가 결국 1941년 소련 고고학자들에 의해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은 소련을 기습 공격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티무르가 경고했던 사악한 저주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5, 이제 우리는 맨인 블랙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인 블랙은 실생활에 존재한다고 하며 수십 년 동안 인기 있는 도시 전설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맨인 블랙은 UFO 목격 및 기타 초자연적 현상을 조사하고 증거를 은폐하는 비밀 조직입니다. 이 남성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차를 운전하며 목격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에 걸쳐 이 남성들과의 만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이며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영상은 검은 양복과 모자를 쓴 두 남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감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그들은 호텔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UFO 목격담을 조사하고 있는 한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던 남자는 더 이상 호텔에 없었고 호텔 직원이 나중에 맨인 블랙이 실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맨인 블랙과의 만남에 대한 또 다른 보고된 사례는 모리섬 사건입니다. 1947년 해롤드 달이라는 남자는 자신과 그의 동료들이 워싱턴주 퓨젯 사운드 상공에서 여러 개의 미확인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에 그 사건을 신고한 후 해럴드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자신을 찾아왔는데 그 남자는 자기가 본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리 레이즈 맵은 1513년 오스만 제국의 지도 제작자 피리 레이스가 만든 유명한 초기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특히 현대 지도 제작 기술보다 수세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정확성과 세부 사항으로 인해 두드러집니다. 원래는 180개 이상의 지도, 차트 및 포르톨라노를 포함하는 더 큰 작업의 일부를 구성했습니다. 피리 레이스 지도는 20세기 초에 재발견되었으며 이후 역사가와 음모론자 모두에게 매혹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남극 대륙을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남극 대륙이 19세기에 공식적으로 발견되기 훨씬 전에 이미 고대 문명에 알려져 있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남극 대륙을 얼음이나 눈으로 덮여있지 않은 상세한 해안선, 강, 산이 있는 육지로 보여줍니다. 이는 남극 대륙이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이 19세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는 지도가 만들어진 지 3세기가 지난 후입니다. 이 지도는 또한 바다 괴물, 섬뜩한 생물,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상징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여 화려한 디자인과 복잡한 세부 사항으로 두드러집니다. 3, 만델라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잘못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입니다. 이 용어는 넬슨 만델라가 1980년대 감옥에서 죽었다는 널리 퍼진 믿음 중 하나에서 그 이름을 딴 것입니다. 실제로는 만델라가 1990년에 감옥에서 석방되어 199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2013년 12월 5일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델라 효과는 완전한 설명이 발견되지 않은 흥미로운 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인간 기억의 복잡성과 정보가 우리 뇌에서 처리되고 저장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델라 효과의 몇 가지 예로는 지프 땅콩 버터가 지피로 기억되는 것과 같은 잘 알려진 브랜드 이름의 철자를 틀리거나 No, I'm your father 대신 다스베이더의 Look, I'm your father와 같은 유명한 영화 인용문을 잘못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델라의 죽음이나 감옥 이야기가 우리 현실과 다르게 사건이 전개될 수 있는 대체 현실 또는 평행 우주의 증거라고 추측합니다. 2,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가장 매혹적인 유물 중 하나는 철로 만든 검입니다. 이 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최근 연구에서 검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철이 외계에서 유래하여 외계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칼은 1925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에 의해 피라오의 미라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이 되어서야 연구자들은 검의 금속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검 속의 철은 외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4,000년 전 지구를 강타한 운석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이 검은 운석철로 만들어진 고대 무기의 몇 안 되는 알려진 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희귀하고 귀중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검의 외계인 기원에 대한 발견은 고대 이집트를 통치한 투탕카멘 왕의 통치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1. 페남 914 편 이야기는 수년 동안 떠돌고 있는 인기 있는 도시 전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1955년에 상업용 비행기가 사라졌다가 37년 후인 1992년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은 여전히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습니다. 그 비행기는 57명의 승객과 4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뉴욕시를 떠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륙 직후 비행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지만 비행기나 승객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 그 비행기가 갑자기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 나타났는데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비행기가 웜홀을 통과하여 다른 현실에 도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경험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